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저는 창경맨입니다. 오늘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창업기업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봤더니 이제 우리 예창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10페이지 내외로 하고 일반 현황 창업 아이템 개요를 제외하고 본문만 한 10페이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빙 서류 제한은 없고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제출해라. 양식의 목차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하다. 행 추가는 가능하며 행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을 유지하며 필요시 사진 임의를 추가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장수가 작은 것보다는 장수가 많은 걸 조금 더 선호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일단은 물론 뭐 장수가 10장 내외니까 조금 작으면서 임팩트 있다 뭔가, 그러면 합격될 확률이 높겠지만 비슷비슷하다, 아이템이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정설한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많이 한 사람들, 조금 뭔가 더 노력한 사람들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본문 10페이지 내외니까 10페이지 정도 양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제가 따로 안 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리고 일단은 그 신청 분야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창업 아이템명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고객이 좀 누구냐, 그리고 그 고객한테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그런 거를 좀 함축돼 있게 들어가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우리 그 일반 현황이니까 적당히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사업화 지원금은 내가 1,500만 원인데 이거 이하로 받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1,500만 원을 사업화 지급한다니까 여기서는 뭐 더 이하 받는 사람은 빼서 쓰되 더 올리지 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점 해당하시는 분은 좀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약이에요. 요약인데 우리가 이제 사업계에서 쓰는 요령 중에 하나는 물론 요약부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뭐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조금 요약을 잘 쓰려면 본문을 먼저 쓰고 본문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왜냐면 심사위원들은 분명히 첫 장부터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장을 읽어갖고 이 아이템 개요에서 이 창업자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거나 심사위원이 아는 아이템인데 별로 재미가 없거나 아니 돈 벌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 첫 페이지만 보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개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어느 정도 쓴 다음에 내가 개요에서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냐, 어떤 걸 강조할 것이냐, 그런 거를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좀 적을게요. 말씀드릴게요. 창업 아이템 소개가 뭐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핵심 기능이 뭐냐, 소비자층이 누구냐, 사용처가 누구냐, 그리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는 여기도 화면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좀 작아요. 여기 있는 게 좀 더 글자가 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그럼 요거 한번 보고 할까요? 그래서 핵심 기능, 이것도 이상한가? 이렇게 보고 할까? 이것도 모르겠다.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해라. 핵심 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뭔가 주저리 얘기하는 건 내가 1시간 동안한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핵심이 없으면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창업자들이 내가 심사위원한테 내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던지라는 거야. 그죠?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아이템의 독창성과 차별성 포함해서 현재가 얼마큼 개발됐는지 포함해서 중심적으로 좀 기재해라.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등등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목표 및 시장 사업화 전략, 목표 고객이 누구냐, 여기 앞에 핵심 기능 소비자층도 적어놨지만 여기는 더 뚜렷하게
목표 고객이 누구냐? 사업화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뚜렷하게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객을 몇 명을 확보할 거냐? 매출을 얼마큼 만들어낼 것이냐? 이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넣으라는 거죠. 개요긴 하지만 숫자를 좀 넣으라는 소리 같아요. 자, 그리고 내 아이템과 관련된 이미지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임팩트 있는 이미지를 꼭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슬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창업 아이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나. 그죠? 내 창업 아이템을 제일 잘하는 사람 납니다. 근데 이 사업 계획서 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큰 틀 안에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아는 사람은 저예요. 왜냐면 웬만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정도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내가 돈이 많으면 이 사업 계획서가 이 사업 계획서 바탕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500만 원, 1000만 원 1년에 벌려고 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1년에 내가 했던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제 지원 사업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도 되게 많아. 몇백억 자산가야. 내가 이거 하면 돈도 되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안 나와야 되는 거고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분들은. 그리고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떤 몇천억 정도 벌 수 있는 규모라 그러면. 그래서 여기 나와 계시는 분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사업 계획서를 잘 알고 또 많이 연구를 했지만 잘 모르는 심사위원들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어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왜냐하면 심사위원들도 다 모르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많이 하던 심사위원들이지만 또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이 설명을 이렇게만 해놓고 나중에 PPT 발표할 때 잘해야지 그 생각은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 발표하는 것도 발표하는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겠지만 이 사업계획서 쓸 때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심사위원들이 내가 설명을 안 해도 글과 그림을 봤을 때 내 사업을 이해하고 좋은 아이템이네,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상상할 수 있게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좀 논리정연하게 무엇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지가 페이퍼상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큰 틀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한번 설명을 여기 있는 거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크게 이게 이제 PSST라고 해서 4단계인 거예요. 4단계. 사업계획서가 4단계예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4단계로. 프로블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일단은 큰 틀을 먼저 한번 보고 할게요. 그 다음에 솔루션, 어떻게 내가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뭐냐. 여기서는 답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만 두각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만.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되는지,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고객이 왜 조금 등한시하는지, 문제만 잔뜩 나열하는 게 문제인식인 겁니다. 자, 다음에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은 뭐냐? 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전에 이렇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전에 내가 저런 갖고 있는 문제들을 나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 실현 가능성에는 내가 내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내 직업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갖고 있었던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요. 또 내 돈이라든가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 특허도 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갖고 있었던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경쟁력이 있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 그런 겁니다. 자, 실현 가능성 이제 넘어가고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성장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 풀었어요. 근데 이제 창업이고 사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사업을 해서 1년, 2년 만에 야, 난 떼부자 됐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이제 우리 돈을 이제 우리 사람 몸에 이제 피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이제 잘 돌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이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내가 최종으로 생각하는 출구 전략은 뭐냐. 그리고 내가 몇 년 정도 소요가 되느냐. 어느 정도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창업을 해갖고 우리 손익분기점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을 계속 넣는데 이익이 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는 시점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 손익분기점이 보통 1년은 말도 안 되고요. 한 2년은 최소 보통으로 잡고 가야 돼요. 소상공인이 아니면 소상공인이 우리 떡볶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개업하자마자 막 그 개업발 받아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는 게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창업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앞당겨서 해가지고 잘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냐,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다. 왜냐하면 여기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제가 어디를 목표하고 있냐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야 여기를 목표하고 있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이게 이제 추진 일정도 좀 그래서 좀 늦는 거죠. 협약 기간 넣고 사업 추진 일정 넣고 자금을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좀 넣고요. 그리고 자 이제 네 번째가 이거예요. 팀.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그냥 일반적인 웬만한 창업 강사님들은 이 팀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팀을 잘못 맺으면 그게 또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보통의 창진원이나 이제 여기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왜 PSST 중에 이제 팀 빌딩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요걸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만약에 2025년 한 20년 전부터 이제 창업 기업한테 지원해 줬다. 근데 그 통계 자료가 있을 거니까 20년이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제 PSST 사업 계획서 나오기 전에 그냥 일반 사업 계획서가 있었다. 그렇게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근데 통계치를 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 지원금을 줬더니 창업도 하지 않고 사업 계획서도 못 내고 문 닫는 데가 되게 많더라.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다 혼자 하고 있어요. 1인 기업이 아이디어 내고 홍보 마케팅하고 또 뭐 저기 자금 끌어가고 아이디어 내고 영업도 혼자 하고 홈페이지도 혼자 만들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은데 못 버티고 망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아싸리 우리가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아싸리 팀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팀을 가점을 주자, 뽑자. 그리고 창업 기업한테 그만큼 팀 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도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도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누구죠? 그 대표님이랑 그 패밀리들이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다 각자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만 모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까? 이거 고민하다가 이제 그 중에 괜찮은 몇 개 추천해가지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때는 이제 어디 강남역 이런 데 가면 찌라시가 그냥 한두 시간만 점심 때 있으면 막 바닥이 찌라시로 막 도배가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배달의 민족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창업 기업들도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내 부족한 역량을 누가 서포트할 것이냐. 그래서 그 기반 사람들이 갖춰져 있냐 안 갖춰져 있냐.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목이 아플라 그러는데 제가 이거 몇 분에 시작했죠? 시간이 나오나 이게? 어디에 나오지?
14분밖에 안 됐는데 목이 아프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뭐 이제 여기에 이제 서류를 어쩌고저쩌고 붙이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저는 이 창업 기업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누구나 다 지원하셔라. 그리고 다 소상공인 하시든 누가 하시든 지원 사업을 꼭 좀 받으셔라, 사업하기 전에.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내 아이디어가 좋냐 안 좋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라. 이걸 이제 강조하는 사람이고, 창업이라는 거를 좀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야 된다. 이거를 물론 한편으로는 또 말이 안 되기도 해요. 창업을 어떻게 쉽게 치열해야 되고, 요새 같은 시기에 보통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놀고 먹으면 그게 창업이 되냐. 진짜 보통 회사 다니는 거에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창업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이제 제가 대학에서 10년 이상 강의를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창업이라는 거를.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주 4일, 주 5일 근무를 넘어서 주 4.5일, 4일 근무 이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시간에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게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 한 살도 젊을 때 다양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20대들은 학교를 다니든 직장에 다니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역량, 또 사람들 만나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지원 사업에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의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물 한 잔 먹고 여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